승마 지도사 마학 핵심 정리 4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의 생식기계 부분이고요.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리고 명칭과 특징을 묻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왼쪽이 이제 앞말의 생식기계고요. 오른쪽이 수말의 생식기계 되겠습니다. 기역 부분이 난소고요. 난자와 번식의 A 부분이 난소고요. 난자와 번식에 필요한 기역 부분이 난소고요. 난자와 번식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니은이 자궁경이고요. 자궁경은 임신 중 점액 분비로 외부 가변 물질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디귿이 부고한 정자를 이동시키는 관으로 정자가 성숙되는 동안 영양물질을 공급을 하고요. 리을이 음경, 해면체로 들어간 혈액이 차단되면 확대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환을 이제 섞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고환은 정자와 수말의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고환 표시는 없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가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그림대로만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체식별, 말의 모색 및 특징 검사 또는 유전자, 혈액형 감정 등에 의하여 그 말을 정확히인지 및 확인하는 것. 이건 자주 나오죠. 순서는 모색, 성별, 낙인 문신, 머리목, 가슴. 모색, 성별, 낙인 문신, 머리목, 가슴. 보통 이 부분까지가 시험에 나오고요. 그 뒤로도 왼쪽 갈기, 왼쪽 앞뒷다리, 왼쪽 몸통, 꼬리 부위, 오른쪽 갈기, 오른쪽 앞뒷다리, 오른쪽 몸통. 부위별 식별 후 전체적으로 마체 상태를 재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선천적 마체 결함 또는 후천적 특이사항 등 추가로 식별을 하겠습니다. 체형 및 지세, 견갑골의 각도는 대략 45도에서 50도 정도로 경사진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앞다리의 발목 각도와 평행하다. 최고와 최장은 비슷한 것이 좋으며 후구의 거리가 긴 것이 좋다. 전지의 발목 각도는 45도에서 50도, 후지의 발목 각도는 50도에서 55도 정도가 적당하다. 후지가 전지보다 약간 서 있는 것이 좋다. 치세가 바르고 양호한 말들은 강한 훈련을 견뎌낼 수 있으므로 잘 달리면서도 운동기 질환이 덜 발생한다. 어깨 넓이와 발굽 간격을 기준으로 협답지세는 어깨 넓이보다 양 발굽이 서로 가깝게 서 있는 것, 광답지세는 어깨 넓이보다 양 발굽 사이가 더 벌어진 것, 발굽 방향을 기준으로 내향지세, 발굽 방향이 서로 내축으로 향해 서 있는, 사람으로 치면 안짱다리를 말하는 거고요. 외향지세는 발굽을 외측으로 벌리고 서 있는 자세, 사람으로 치면 밭짱다리 되겠습니다. 비절, 그러니까 뒷다리에 있는 비절과 다리 모양을 기준으로 O형지세에서 발굽은 협담인데 비절은 넓게 벌어져서 뒤에서 볼 때 원을 그리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X자형 지세는 발굽은 넓게 버티고 서 있는데 비절은 가깝게 붙어있는 자세. 이런 자세는 비절 및 부절 등에 무리를 주고 뇌측의 인대와 뼈에 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후지 운동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내양 협답지세, 다리의 외측에 있는 건 인대 골막에 부담을 많이 주어 외측 인대염, 골류 등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걷는 모습을 보이고요. 협답지세는 발굽의 방향이 서로 내측으로 향해 있는 내향지세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답 외향지세, 요거는 더 안 좋은 자세로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면서 걷습니다. 맞은편 다리를 발굽으로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답지세, 다리의 내측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구절염이나 내측에 골류가 생기고요.
광답 외향지세는 발굽 바닥 내측이 과다하게 마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광답지세 말들은 외향지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발굽 바닥 내측이 과다하게 마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전지의 비정상적인 전면지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이 후지의 비정상지세를 나타내겠습니다. 요것도 전지의 정면지세, 표준지세, 협답지세, 광답지세 이렇게 사진 되겠습니다. 말혈통과 등록, 말등록. 말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한국마사회 변동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등록은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말 또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말의 개체 식별사항, 혈통,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하고요. 출생자마의 기초 신청 등록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혈통 등록은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의 개체 식별사항, 혈통, 품종,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에 올리는 걸 말하고요. 혈통 등록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번식 등록, 혈통 등록된 말 중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씨말의 개체 식별사항, 혈통, 품종, 소유자, 번식 및 생산 성적 등을 공부에 올리는 거고요. 번식 등록 대상말은 한국마사회 혈통이 등록된 말, 외국 등록기관의 3대 이상 선조 혈통이 인정되는 수입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혈통 등록에서 친자관계 이상이 있는 말하고 번식 등록에서 거세말, 그리고 그 밖에 등록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말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그냥 문장 잘 읽어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친자관계 이상이 있는데 혈통을 등록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거세했으면 번식을 할 수가 없는데 거세말을 번식 등록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말의 혈통과 등록, 승용마 등록 배경 및 승용마의 분류 문제입니다. 승용마 등록은 말산업 발전과 승마 활성화 추세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승용마를 등록하면 말의 정보가 공시되어 말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입 승용마 등록 시 심사 채용 표준에 의해 대형마, 중형마, 소형마, 미니어처로 구별이 되고요. 대형마는 브루통하고 페르슈롱, 중형마는 원블러드 계열, 그리고 아랍, 앵글로 아랍, 쿼터 옵스, 셀프랑세, 벨기에 옹혈종, 루시타니안 등이 중형마가 되겠습니다. 말의 혈통과 등록, 말의 유전. 말은 32개의 염색체 쌍이 있기 때문에 총 64개의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46개고요. 암말은 64개의 XX, 수말은 64개의 XY가 됩니다. 요 개수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계교배, 혈연관계가 먼 개체 간의 교배를 말합니다. 5대 이내에 공동 선조가 없는 말, 이런 게 이계교배가 되어 있고요. 닉 이론은 시수말과 씨앗말의 혈통의 친화성을 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혈통의 조합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말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닉 이론이고요. 엑스펙터 이론은 X 염색체의 대형 심장 특성의 유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X 염색체하고 심장 얘기 나오면 엑스펙터 이론 찍으시면 되고요. 도시지 이론은 세스프라드 시수말의 5가지 성향을 계산하여 경주거리에 따른 능력을 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주마의 능력을 스피드와 스태미나로 크게 구분해서 한 경주마가 유전적으로 어떤 능력에 치우쳐져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측정하는 이론적 수단, 이런 거. 그리고 비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프랑코 바롤라에 의해 개성되었다. 이런 것도 도시지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예요. 사람 이름도 나왔었다 아시면 되고요. 육종 간은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하는 종축으로서의 마필의 가치를 말하고요. 유전력은 어떤 형질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양을 말합니다. 변이는 가축 집단이나 계통 내의 개체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말합니다. 말의 혈통과 등록, 그래서 말의 유전 파트입니다. 그래서
AEI, Average Earning Index, 이거는 출주 자마당 평균 수득 상금 지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수말 자마들의 평균 수득 상금을 모든 시수말의 자마 평균 수득 상금 단위와 각 시수말의 능력을 비교한 수치가 되겠고요. 질적 형질의 대표적인 사례가 모색관계입니다. 밤새기 법칙은 밤새기 부모마로부터는 밤새기 이후에 망아진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회색의 법칙은 회색말은 적어도 부모마의 한쪽이 회색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회색 유전자 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질적 형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마지도사 마학 핵심 정리 4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